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원작품집 2022년 제13회 마지막 작품 서희재 작가님의 두개골의 안과 박이라는 소설입니다. 작년 2021년에도 서희재 작가님의 작품이 마지막에 실렸었어요. 거의 마지막에 0%를 향하여 라는 소설이었죠. 저는 그때 그 소설을 가장 좋게 봤었는데 영화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저는 탑2에 들 만한 작품이지 않나. 가장 좋게 본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저의 취향에 잘 맞았던 것 같고 이게 어 그러니까 이번엔 동물이요. 동물 그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닭을 집단 폐사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만 마리를 산채로 매장했죠. 어, 닭뿐만 아니라 돼지 이렇게 매장했던 기억이 있죠, 우리가. 근데 그게 이제 소재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죠. 소재로 해서 또 서희재 작가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뭐랄까 여러 여러 화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 화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들이 웅성웅성하죠. 0%를 향하여도 제가 좋았던 점이 다큐를 보는 듯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팩트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아, 이건 진짜 리얼하다. 두개골의 안과 박도 조류 독감 때문에 폐사된 닭들을 묻는 사람들의 심정, 뭐 여러 그걸 진짜 잘 느낄 수 있게끔 이거보다 잘 느끼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심정을 정말 잘 느끼게 하고 있다. 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 해는 새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증발되고 새의 번식이 급증하네. 이 소설은 거대한 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새로 변한다는 설정인 거죠. 근데 그건 밝혀지진 않았고요. 어, 음. 그리고 어, 까치를 잡는 사냥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음. 국가는 이 고약한 성격을 가진 새에게 몸값을 부여했다. 까치 한 마리당 몸값 8,000원. 보통 하루에 적게는 20마리, 많게는 50마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음. 어, 예를 들면 이제 음, 어, 주기 위해 총 겨누다. 총. 새는 걷다. 먹이를 구하다. 땅을 향해 부리를 막는 새. 배고프다. 우리처럼 배고파 죽겠다. 탕 하면 죽다. 새가 죽으면 그가 새의 몸을 가지고 떠나다. 중간중간 시처럼 이런 문장들이 있고요. 어, 버려진 집터에는 죽은 새끼들 많이 남아있음. 바짝. 수분이 마른 표피는 조글조글. 빈털터리. 털없이 태어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음. 새끼들의 부모는 총에 맞아 죽었을 것으로 추정. 언젠가 산속에서 죽음을 본 적 있음. 회수되지 못한 사체가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 있음. 숨을 끊어버린 차가운 납덩어리는 작은 몸뚱이 안에 박혀 있음. 납타는 빠른 속도로 너의 몸뚱이를 향해 직진하며 너의 살갗을 관통하며 몸통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회전하며 너의 오장육부를 갈아버림. 배를 파먹는 너의 주둥이를 다물게 하기 위해 나는 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혓바닥에 주둥이를 몇 번이고 박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너는 너의 허기가 원망스럽다. 굶어 죽기 전에 맞아 죽음. 총살, 물살. 국가는 너의 죽음을 위해 총기 사용을 허가한다. 8천원짜리 목숨. 그래서 종족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 지독해져야 한다. 이런 문체가 다르죠. 중간에 사진도 나옵니다. 사진이 나와요. 소설 중간에 사진도 나오고 한자도 크게 나와요. 정말 정말 재밌는 구성이고 잘 읽히기도 하고요. 어, 정말 말맛이 있게끔 잘 쓰셨어요. 그리고 정말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겨울은 지옥이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장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통증에 시달린다는 유언비어가, 통증에 시달리다가 새가 되어버린다는 유언비어가, 그렇게 새가 되면 또다시 인간을 감염시킨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새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문단도 있죠. 문단 자체가 병든 닭, 쓸모없음 폐기처분, 아픈 닭, 쓸모없음 폐기처분, 자주 아픈 닭, 쓸모없음 폐기처분, 시름시름 앓는 닭, 쓸모없음 폐기처분, 체력이 좋지 않은 닭, 쓸모없음 폐기처분, 계속 가요. 이런 문장이 한동안 이어집니다. 다 쓸모없음 폐기처분 되는 거죠. 뭐 고집이 센 닭, 호기심이 많은 닭, 선한 닭, 똑똑한 닭, 산만한 닭, 다 폐기처분 돼. 뭐 다음 문단은 이래요. 건강한 닭, 알을 잘 낳는 닭, 살이 잘 오른 닭, 남은 닭, 닭닭닭닭닭닭. 닭이라는 글자가 한 100개 정도가 나열돼 있어요. 닭닭닭닭닭닭. 그 닭이 그 닭, 알생산, 대량생산. 정말 실험적인, 이걸 지면에서 보면 정말 실험적인, 음. 살처분 작업에는 공무원과 일용직 노동자가 동원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지시에 따라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차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채 마대자루에 담겨 생매장되는 닭들의 슬픔을, 지시에 따라 닭들을 생매장시켜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음. 점점 확산되는 말, 빠르게 흩어져 널리 퍼진, 손을 쓸 수 없는 없이 불어나는 말, 모조리 없앨 수 없는 말, 종식 불가능. 음. 그리고 뭐 TV 온 해가지고 뭐 언론사에서 새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한편 새와 새가 된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이 터지죠. 변이 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되면 새가 된다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소리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무슨,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것 같은, TV 인터뷰 을 그냥 넣은 문단도 있고요. 다음 문단은 "너 내게 말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비닐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 우리는 소리 없이 떠나다. 농지 위에 지은 비닐과 천막의 집, 비닐하우스 농작물 같은 삶을 떠나다. 캄캄한 밤이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배향기가 나다. 그저 배향기로부터 멀어지면 되는 것이다. 너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다. 나를 이끈다. 가수원을 떠나다. 몰래. 이 나라를 떠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떠날 수 없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게 걷다. 계속 걷다. 뭐 이런 문장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데 다들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여전히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거기에 누군가 산다는 게. 아, 그리고 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냥 그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요, 문장이. 닭의 비명은 지속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귓가에 여전히 맴도는 듯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온몸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듯했다. 도대체 닭이 왜 이리도 많은지,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아무리 죽여도 좀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더 죽여야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썼다가 모조리 지워버린다. 내가 겪지 못한 고통에 대해선 쓸 수 없음. 차마 묘사할 수 없음. 함부로 제안할 수 없음. 아니 재현될 수 없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슬프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굴곡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절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는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문장들도 있고요. 또 중간에 이런 뭐 댓글 같은 문장도 있어요. 영상 구라라며 나는 이제 그것도 못 믿겠음. 진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어째서 정부는 새인간 사태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서 몇 달째 대규모 가금류 살처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지? 존나 수상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일이 아니야. 윗대가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바이러스 청정국 이미지를 지키려는 것. 이미지 때문에 닭들이 죽어야 해? 이미지가 전부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서로 대화하는 그런 댓글 같은 것도 있고 중간에 사진도 또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정말 실험적이죠. 이건 직접 읽어보시면 음, 죽음이 너무 많았다. 죽음이 너무 많아서 죽음인가 보다 했다. 죽음이 너무 많고 죽음이 여전히 너무 많아서 여전히 죽음인가 보다 했다. 죽어가다가 죽음. 죽음이 너무 많아서 나도 죽나 보다 했다. 나도 죽어가다가 언젠가 죽음. 그러나 닭들은 너무 빨리 죽어갔다. 알을 낳지 못해 죽고, 알을 많이 낳아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끼어 죽고, 눌려 죽고, 깔려 죽고, 먹히기 위해 죽고, 죽고 또 죽고, 빠르게 빠르게 죽고, 빠르게 죽으면, 그 다음엔 더 빠르게 죽어야 했다. 너무 빨리 죽어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다. 내가 아는 죽음보다 사실 더 많은 죽음이 있었다. 더 많은 죽음이 있다. 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죽음들을 빌려 산다. 뭐, 이런. 도망치고 싶어, 도망치고 싶다. 도망치고 싶은 건 닭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도망치고 싶어, 도망치고 싶다. 수도 없이 되뇌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닭을 마대자리에 쳐놓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잠드는 밤. 그러니까 내게 종종 있었던 그 밤들을 생각하면서 닭들을 마대자리에 쳐넣는다. 닭장에 갇힌 닭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밤들을 상상하면서 닭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닭들을 마대자리에 쳐넣는다. 닭은 마대자루에서 속에서 운다. 울고 있다. 마대자루에 가려진 슬픔. 그들의 슬픔은 가려져야 한다. 참혹함, 끔찍한 장면들은 가려져야 한다. 이런 문장들도 있고요. 그날의 기억, 죽음을 앞둔 돼지들. 각자 다른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뭉뚱그려 한 단어로 말할 수밖에 없다. 비명, 돼지의 비명.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뭉뚱그려 한 단어로 말할 수밖에 없다. 절규, 돼지의 절규. 조금 더 최선을 다해 말해본다면 돼지의 비명과 절규.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해 말해본다면 한 마리 돼지의 비명과 절규. 오직 단 한 마리 돼지의 비명과 절규. 그러나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의 비명과 절규에 귀 기울이기에는 돼지가 너무 많다. 돼지는 너무 많다. 돼지, 돼지, 돼지. 돼지는 계속 돼지. 계속 돼지. 죽음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고 돼지는 돼지일 뿐 돼지와 돼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돼지는 돼지일 뿐. 오직 단 한 마리 돼지가 되지 못하고 비명이라는 말 한 마리 말 속에 파묻힌 무수한 목소리들. 절규 속에 파묻힌 구체적인 말들. 깊은 흙구덩이 속에 파묻힌 목숨, 침묵. 귀엽고 침묵.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와 말들은 매장된다. 귀엽고 매장된다. 음, 정말 끔찍하죠. 어, 아,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일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요즘 같은 때 다른 일을 못 구할 거예요. 이번 사태만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째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그를 붙잡듯이 말하고 있는 걸까?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못 볼 거를 계속 봐도 충격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일시적인 몸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저도 이러다가 새 인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말들. 한 사람이 도망가요. 탕탕 그가 푹 쓰러진다. 마지막에는 거의 시처럼 어, 진행되기도 하고요. 탕, 음, 새로 살기 위해. 어, 이거 작가님, 서희재 작가님이 쓴 작가 노트에 보면, 어, 그, 헝클어진 머리와 같은 까치집을 봤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건 두 발을 땅에 두고 있는 인간의 시선이었다. 직립보행하는 고작 160cm의 신장을 가진 한 동물의 시선일 뿐이었다. 만약 내가 다른 신체를 가졌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달랐을 것이다. 내게 날개가 있었다면, 아가미가 있었다면, 네 개의 발이 있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했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 가진 몸을 통해 사유한다. 말한다. 고로 인간만이 언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가졌을 뿐이다. 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 역시 동물의 한 종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소설을 쓰고자 했다. 그리고 조대한 평론가님의 평론인데요. 인간의 자리를 뒤흔드는 이 같은 아포칼립스적 상상은 완고한 인간 중심주의를 향한 비판인과 동시에 낡은 인간성의 바깥을 사유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이다. 이 소설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간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긴 하나 새 인간의 형상은 이질적 존재와의 결합으로 인간 이후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최근의 포스트 휴먼적 논의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듯 보인다. 반려종이나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인간 고유의 물성을 뒤바꾸려 하는 헤로웨이의 키메라나
근대 체계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보석을 분열시키고 인간의 언어가 지각할 수 없는 어떤 양태가 되기를 꿈꾸는 들레즈와 가타리의 동물 대기 등은 유사한 맥락에서 잘 알려진 사유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다소 과잉된 한자의 나열과 돌출되는 이미지, 시제를 넘나드는 화법, 급박한 리듬으로 진행되는 단문의 연속으로 가득 찬 것은 단순히 실험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형식이 아니면 전달되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때로는 어떤 형식으로만 간신히 말해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과 내용의 일치. 자신의 숙탁으로 감각하거나 지각하는 이들의 잘못은 그들의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미치광이들의 결함은 자신을 닭이라고 감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판단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점은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소위 정상인들의 사유 구조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정상인들 역시 자신을 새가 아닌 인간으로 감각하고 아무런 불안의 낌새 없이 스스로를 정상으로 간주한다. 즉 그들의 자기 정체성 구축 또한 광인과 마찬가지로 감각과 판단을 손쉽게 일치시키는 비약이 기대고 있는 셈이다. 이 논의를 참조한다면 새 인간은 인간의 바깥을 상상하게 만드는 단어인 동시에 소위 정상적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유 구조 깊숙한 곳의 허상과 광기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다. 자기 존재와 외부 사물의 구분적 확실성을 천명했던 코기토가 결국 그것의 확실함을 보증해주는 신적 판단에 기대어 성립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범주 및 권리에 대한 이성적 사유 역시 여전한 비약과 텅 빈 믿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두개골의 암과 박이라는 제목은 이성으로 가득 찬 인간 머리통의 암과 박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소설이 인간 바깥에 놓인 이질적 존재들과의 접촉과 결합을 통해 인간의 이성 그 자체를 안쪽부터 되비춰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가 비이성적 독재가 아닌 기술과 행정으로 집약된 근대적 이성의 극단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떠올려 본다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동물의 대량 생산과 예방적 살처분 역시 합리적 시스템이라는 명목 아래 광기의 얼룩을 지우고 별다른 의문 없이 관습적 외형을 유지해온 매끈한 생태학살의 일종으로 훗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노예, 흑인, 여성 등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의 인류와 오늘날의 우리는 전혀 다른 인식과 언어를 지닌 사람들일 것이다. 식량으로서 동물을 대량 생산하고 도축하는 지금의 우리를 완전히 다른 인간종으로 여기는 미래 또한 언젠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 소설은 어쩌면 이미 늦을 대로 늦어 있는지도 모를 우리들에게 새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에 대해 광기에 기대어 구멍이 송송 뚫린 허약한 인간의 이상에 대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죽음들을 빌려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향해 보내는 날카로운 경고음일지도 모른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